과일만 먹다 죽은 사람 아세요? 7년간 과일만 먹던 비건 인플루언서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뉴스 보셨을 겁니다. 매일 먹는 과일이 당신의 다리 근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이 들수록 하체가 약해지는 진짜 이유, 그게 바로 당신 식탁 위에 있는 과일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매일 챙겨 드시는 그 과일들, 노년층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7가지 과일은 혈당 급등과 염증을 일으켜 관절통과 근력 저하의 주범이 됩니다. 운동해도 영양제 먹어도 다리가 자꾸 아프고 힘이 빠지는 이유, 건강 관리를 위해 수십 년간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 습관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겁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매일 조용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요. 바로 모든 과일은 건강에 좋다라는 맹신입니다. 과일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과일 그릇에서 뭘 드셨나요? 혹시 파인애플은 아니었죠? 파인애플 정말 맛있죠? 달콤하고 즙이 많고.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침묵의 염증 유발자라는 사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파인애플 하면 대부분 브로멜라인 성분 때문에 염증을 줄여준다고 알고 계시죠? 많은 건강 정보에서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왜 파인애플을 먹고 나면 발목이 부어오르고 다리가 더 아픈지 의문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몸의 대사 과정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음식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파인애플의 경우 강한 산성 성분과 높은 자연당이 노년층의 몸에서는 염증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파인애플 조각을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확신하셨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후 하루 종일 앉아만 계셨는데도 발목이 부어오르고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파인애플의 자연당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파인애플 한 조각이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관절에 염증 물질이 쌓이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무릎 통증, 다리 붓기,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다리 근력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파인애플을 먹고 내일 바로 증상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에 걸쳐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인애플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고 먹더라도 식사 직후에 먹어 혈당 상승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파인애플의 맛은 포기하기 어렵다면 조금만 드시고 함께 단백질도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바나나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바나나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에너지 넘치고 근육에 좋고 칼륨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 이런 것들 아닌가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바나나는 실제로는 근육 사기꾼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 근육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65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셨는데 몇 개월 후에 다리가 더 무겁고 무릎이 뻣뻣해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문제는 바나나의 높은 당 함량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당기 14에서 15g이나 들어있다는 거 아셨나요? 노년층은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높아진 상태인데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관절 주변에 수분이 축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나나가 체내 수분 저류를 촉진한다는 겁니다. 발이 자주 붓는다면 바나나가 원인일 수 있어요. 고령자분들은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바나나는 이 균형을 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육을 돕는다고 바나나를 드시는데 실제로는 점점 다리 힘을 빼앗기고 계신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이 실은 당신의 근력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었다니요. 해결책은 있습니다.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주 2회 이하로 줄이시고 드실 때는 반으로 잘라서 아몬드나 견과류와 같이 드세요.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으면 당 흡수 속도가 완화됩니다. 칼륨은 바나나 말고도 시금치, 아보카도, 고구마에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도,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샤인머스켓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배우 고현정 씨가 촬영장에서 먹는 샤인머스켓이 천상의 맛이라며 스토리 사진을 올렸죠. 유명인들도 즐겨 먹는 이 달콤한 과일이 실제로는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포도는 작은 크기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포도에는 과당이 고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과당이 뭐가 문제냐고요? 과당은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요산을 증가시킵니다.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밤중에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쑤시듯 아파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요산 결정이 관절에 쌓인 결과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김 할머니는 매일 포도를 한 송이씩 드셨는데 몇 주 후 발가락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포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너무 먹기 쉽다는 겁니다. 어느새 한 송이가 사라져 있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과식하기 쉬워 당 섭취량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이 과다한 당은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고 특히 다리 관절에 염증을 촉진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먹었던 포도가 실은 다리 힘을 서서히 빼앗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요즘 달고 맛있는 샤인머스켓은 일반 포도보다 당 함량이 더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은 하루 25g 이하의 당을 섭취해야 하는데 포도 한 송이만으로도 이 한계치를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 시원하고 수분이 많아서 갈증 해소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수박이 실제로는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수박이 수분 공급원이라는 것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수박의 당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무려 70입니다. 이건 백미밥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이 높은 당 지수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고요? 혈당이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러면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염증이 관절을 손상시키고 결과적으로 다리 근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수박 한 조각 먹을 때마다 몸속에서는 이런 작은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알아두셔야 할 점은 수박이 실제로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냐는 거죠. 수분이 90% 이상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당 때문에 오히려 체내 수분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체내당 수치가 높아지면 소변량도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더 탈수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78세 박 할아버지는 여름마다 수박을 즐겨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수박을 끊고 다른 대체 과일로 바꾸니 2달 만에 다리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마음껏 드셨던 수박이 사실은 여러분의 다리 근력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과일, 바로 오렌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침마다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상쾌한 한 잔이 실은 당신의 관절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렌지는 비타민C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감기 예방한다고 면역력 높인다고 열심히 드셨죠. 문제는 바로 오렌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시트르산입니다. 이 시트르산이 어르신들의 관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바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산성식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시트르산이 관절에게 산도를 변화시켜 관절 연골에 자극을 주고 결과적으로 무릎이나 발목 같은 하체 관절의 통증과 뻣뻣함을 유발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만난 김 할머니는 30년 넘게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마셨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마셨는데 하시면서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셨어요. 오렌지 주스 대신 다른 방법으로 비타민C를 섭취하도록 조언드린 후 석 달 만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한결 편해지셨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공된 오렌지 주스에는 천연 과일보다 훨씬 많은 당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당분이 관절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거죠. 결국 건강을 위해 마신 오렌지 주스가 다리 통증의 원인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그 한 잔의 오렌지 주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망고를 정말 좋아하시나요? 달콤한 맛에 유혹이 강하지만 망고가 관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망고 한 개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놀랍게도 중간 크기 망고 하나에 약 45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설탕 11티스푼과 맞먹는 양이에요. 그래도 자연당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큰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망고의 높은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는 바로 염증 반응으로 이어져요. 관절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무릎과 발목 같은 체중을 지지하는 관절이 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죠. 망고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숨겨진 요산 성분입니다. 요산은 관절에 쌓여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무릎이 뻣뻣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건강해 보이는 과일이지만 실은 관절 내부에서 작은 폭탄처럼 작용하는 거죠. 특히 당뇨 전 단계나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이라면 망고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걸음걸이를 희생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어떤 과일을 먹어야 관절에 도움이 될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오히려 다리 건강을 향상시키는 치유력 있는 대체 과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과일들을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실제로 도와줄 과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과일들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 몸을 치유하는 자연의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와 라즈베리가 정말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작은 과일들에 항산화 성분과 한겸증 물질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제가 만났던 78세 박할아버지는 매일 한 줌의 블루베리를 드시고 6주 만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체리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체리는 정말 보물과 같아요. 아보카도는 과일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은 최고의 치유 과일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관절 윤활액을 풍부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한 조각의 아보카도가 윤활유 한 병보다 효과적일 수 있어요. 파파야도 놓치지 마세요. 파파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파파야를 정기적으로 드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배는 어떨까요? 정말 과소평가된 과일인데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다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근력과 이동성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키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매일 한 종류씩만 드셔도 몇 주 후에는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산책을 할 때, 일상생활을 할 때 느껴지는 그 차이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이제 다리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들은 모든 정보들, 머리가 복잡하진 않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건강 분야에서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어요. 작은 변화로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83세 김할머니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요. 1년 전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식단에서 방금 말씀드린 해로운 과일 7가지를 빼고 좋은 과일로 바꾸셨을 뿐인데 6개월 만에 동네 한 바퀴를 혼자서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다. 나이 드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해지는 과정이에요. 젊었을 때는 몸이 회복력이 좋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더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나이가 주는 특권 아닐까요?
여러분의 다리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독립성이죠. 존엄성입니다. 다리가 튼튼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요. 어제 먹은 것이 오늘의 몸을 만들고 오늘 먹는 것이 내일의 몸을 만들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인 선택을 시작하세요. 파인애플 대신 블루베리를,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를, 포도 대신 체리를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합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작은 변화, 현명한 선택, 꾸준한 관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다리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건강한 다리로 걷는 자유,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그 자유를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나이 들수록 몸은 더 예민해집니다. 무심코 드시던 그 과일이 오히려 다리 힘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나이 든다고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뿐이에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가족들과 나누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해드리면 그분들의 활기찬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현명한 선택으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